2024년 1월 26일 기동전사 건담 시드 시리즈의 극장판 시드 프리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리즈이지만 역대 건담 시리즈 중 가장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극장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봉날 오사카에 있는 영화관에 가서 직접 감상하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영화를 보는 건 처음이라서 여러모로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영화관에 입장하면서 표 검사를 할 때 웬 은색 봉투를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숙소에 와서 열어보니 내부엔 월광의 왈큐레라는 짧은 소설 그리고 임모탈 저스티스의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소설은 극장판에 새로 등장하는 인물인 아그네스 기벤라트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이 주 내용이었고 임모탈 저스티스 카드는 이런저런 공격력 같은 것들이 적혀있는 것을 보았을 때 카드를 모아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본 영화는 3시 30분 영화였는데 평일 오후치고는 제법 많은 관객분들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이전 시간대는 거의 만석이었고 제가 본 시간대도 앞자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좌석들이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작품이라 그런지 연령대도 다양했고요. 그만큼 현지에서도 극장판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거겠죠. 극장판의 감상평에 관해선 참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드 시리즈의 팬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선물 같은 작품이었겠지만 내용 자체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보통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작품성을 희생하고 세부적인 설정은 이후 나올 외전으로 넘기며 많은 내용을 담는데 더 주목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으로 압축해야 하니 이러한 작품들은 전개가 너무 빠르다는 필연적인 단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시드 프리덤 또한 이 단점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전개가 빠를 것이라 각오는 했었지만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몇몇 장면은 배속을 걸어놓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초반부는 그나마 괜찮은데 본격적인 내용이 전개되는 중반부부터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개가 너무 빠르다 보니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감독 또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극장판의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었던 OVA들이 취소되며 극장판에는 최소한의 설명만 들어갔으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소설을 참고해달라는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죠. 이런 빠른 전개는 전투씬에서도 이어집니다. 전투씬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볼거리도 많고 눈이 즐거웠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새로운 기체들이 등장하는 후반부부터는 너무 전개가 빠르다 보니 머리가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속도감이 있었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사나웠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감독의 언급에 따르면 초반 기체들과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후반부의 전투신을 빠르게 전개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신기체들이 한 번에 그것도 너무 빠르게 등장하다 보니 전투신의 박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드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적절한 속도감과 타이밍 맞게 재생되는 부금이 더해져 뽕만만큼은 정말 최고였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효자 기체가 될 수 있었죠. 이렇듯 신기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그 기체의 매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극장판에 등장하는 새로운 기체들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장면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이전 같은 임팩트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작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전 예고편 분석 영상 댓글의 반 이상이 작화에 대한 걱정이었던 만큼 저도 작화를 신경 쓰면서 감상했었는데요. 여러분의 걱정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보통 극장판이라 하면 작화에 신경을 좀 쓰기 마련인데 캐릭터들의 비율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여자 캐릭터들의 입술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위화감을 안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아예 작정을 한 건지 극장판에서도 뱅크신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워낙 뱅크신 문제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시리즈였기 때문에 그냥 마음 먹고 지른 것 같습니다. 시드 시리즈의 대표적인 뱅크신을 꼽자면 니콜의 사망 장면을 들 수 있겠죠. 니콜의 사망 장면은 본편에서 총 48회, 심할 경우엔 한 회에 4번 죽기도 하는 등 뱅크신 능력이라 불릴 정도로 뱅크신의 최대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극장판에서도 2번이 더 추가되며 결국 50번을 채우게 됐네요. 이 정도면 팬서비스라고 생각할 수준입니다. 제가 극장판을 다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얘네 이거 어떻게 뒤처리하려고 이러지였었어요. 분신술 쓰는 데스티니까지는 그렇다 쳐도 레퀴엠을 반사하는 아카츠키는 본편과 극장판의 내용을 다 부정하는 설정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설정에 대한 논란이 완결 이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시리즈인데 이 논란들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극장판이었지만 당연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팬서비스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상상하시든 거의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프리덤 후계기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충격은 아니었는데 와 얘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변에 계시던 일본 분들도 다 같이 놀란 것 같아요. 이렇듯 여러모로 보는 재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본편에서 애매하게 마무리됐던 인물들 간의 관계가 극장판을 통해 아예 확정이 났다는 것도 팬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팬서비스였죠. 전투신도 너무 빠른 걸 제외하면 걱정한 것에 비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3D와 CG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걱정하고 봤었는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멋진 전투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정말 복합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인 후쿠다 미츠오는 개봉 첫날 무대 인사에서 모두가 즐거운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재미가 있어서 웃었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또 그냥 웃겨서 웃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만약 즐거움이라고 표현한다면 감독의 노림수는 정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한마디로 깊이 생각 안 하고 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코드 기어스의 극장판 부활의 룰루슈와 닮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룰루슈의 경우에도 사실 그들이 누구와 왜 전투를 하는지는 솔직히 큰 관심은 없습니다. 팬들은 이 영화를 볼 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까를 더 궁금해하죠. 이는 시드 프리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력과의 전투는 사실 시드 시리즈라는 이야기가 끝을 맺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든 결국 시드의 이야기는 완결이 날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드 프리덤은 기존 팬들이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모두 해소시켜주는 개운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품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역습의 샤, 더불어 극장판과 두고두고 비교되긴 하겠지만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지만 시드 팬 입장에서는 나름 즐길 수 있는 영화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보시는 게 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